tasting of wine. 자, 완드 시종입니다. 저는 완드 시종을 코트 카드, 웨이트 카드 공부 같이 해보시고 하면 아시지만, 완드 시종을 제가 좀 좋아하죠. 완드를 말아쥐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완드를 대하는 어떤 그런 원소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저는 완드 시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카드에도 보면은 완드 시종이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굳이 안 보여줘도 되나? 이 정도 기다렸는데 보고 갈게요. 완드 시종을 보면은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카드고. 그래서 카사노바 타로에서도 완드 시종이 굉장히 좋은 의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카사노바 타로에서의 완드 시종은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한테 해야겠구나. 수호자입니다. 블루 보디가드, 지켜주는 자. 느낌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지금 침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면과 모자와 옷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예의와 본인의 어떤 정중한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상태이고 지금 길을 지키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지킨다.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이제 수호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가더. 그래서 그 예전에 카사노바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카사노바가 이게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내 거, 내 사람, 내 여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두드려 맞더라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사노바를 그냥 바람둥이, 쌍놈 새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시면 카사노바가 이 여인과 관계를 맺고 지금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이 여인은 황홀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190짜리 잘생기고 돈 많고 멋진 남자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는 되게 용기도 많고 체격도 좋고 이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용기 있고 본인 걸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했다. 근데 이제 본인께 자꾸 바뀌어서 여자가 자꾸 바뀌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수호자라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되게 높아요? 걔가 좀 그런 성향이 많은데 충성심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켜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적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 카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지킨다라는 거는 외부로서의 어떤 변화, 문제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도 좀 있긴 해. 요거는 조금 나쁘게 보면은 좀 그쵸? 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아쥐고 있는 모습 보시면은 확실하게 내가 내 완드, 나의 행동, 나의 열정을 쓰겠다는 거예요. 뭐에? 지키는 거에.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뭔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카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까? 카사노바가 지금? 아니에요. 이미 요거는 나의 아주 회의보릿이 돼버린 거야. 딱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내 마음이라는 상자에 넣어놨어. 딱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이제 못 열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시종이잖아요. 지킨다라는 건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라고 했을 때 공주님이라서 지켜주는 거지 기사의 역할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아무거나 넣으면은 그걸 지킨다. 얘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 두 사람의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카드에서의 화자는 누구예요? 페이지래. 시종이죠. 화자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을 지킨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나의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너무 맞춰주는. 나쁘게 썼을 때, 나쁘게 쓰다 보면 나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나쁘게 쓰다 보면 매여있는 그런 사랑일 수 있어요. 그치? 나는 근데 매여있는 거 좋아해. 강아지들이 주인이 발로 막 차고 못된 주인이라고 해도 밥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주인 못 버리고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막 강아지들 막 주인들이 버리고 도망가도 그 차 막 뒤에 따라가잖아. 근데 그 강아지들이 안 돼요. 자기 버림받은 걸. 그래도 자기가 주인으로 인지하고 내 주인이니까 미워하질 않는다잖아.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어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키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와서 그냥 말 한마디만 걸어도 뭐라 그래. 안 돼! 예민해. 상대방을 지키는 거다 보니까 예민해. 예민하다 보면은
외부에서의 요소에서의 지키는 것도 분명 예민한 거 있지만 요게 상대방이 오빠 나 친구들이랑 예전부터 약속했던 2박 3일 동남아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얘는 못 보내줘. 얘는 그릇이 큰 애는 아니야. 거기 가면 내가 같이 못 가잖아. 괜찮아 오빠 같이 못 가도 오빠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나 갔다 올게. 내가 같이 못 가는데 그 여행을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니? 아 좋은 것 같긴 한데도 좀 좋기도 하면서 좀 자유가 조금 억압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컵 킹이나 이런 쪽에서 느껴지는 거는 여유였잖아요. 여기는 여유는 좀 없어. 대신 여기서 느껴지는 최고의 감정이라고 하면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은 기가 막힐 거예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꽉 말아주고 있는 두 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관계와 책임감에 대한 좋은 모습이지만 그에 따라오는 조금은 목맥히는 게 있는 거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의 그리고 진행해왔던 연애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꿔왔던 예시들이나 상황들이 좀 이렇게 접목되면은 더 기억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완드 기사로 넘어갑니다. 아, 완드 기사 좋습니다. 요거 베스트. 멋있는 사람들, 멋있는 남자들이 많네. 코트카드에. 완드 기사. 요 녀석 이름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하다가 나왔던 그건데, 표현이었는데. 요 녀석의 직업으로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으로 나옵니다. 외교관은 뭘 하는 직업이냐? 싸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외교관이라 하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교관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경우가 요새는 조금 있었어. 최근에 국제 정세가 좀 많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기사가 완든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널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대신 고삐를 말아주고 있는 게 보여요. 고삐를 딱 말아주고 있어. 이거 뭐야? 말 보고 뛰라는 거야? 아니면 딱 지금 가만히 있어. 필요할 때 딱 치는 거잖아. 외교관의 미덕은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라는 걸 통해서 그냥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에요. 뭐냐? 바로 외교관 절대로 손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익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익을 가지고 올 때 상대를 깔아 뭉개서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요? 윈윈에서의 이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제를 하는데 이익을 찾기 위한 절제를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로, 위즈덤. 그쵸?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서 카사노바가 외교의 역할을 많이 했었대요. 매력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외교관이나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니다 하더라도 뭐 외모가 좀 괜찮거나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죠. 뭐 대본 같은 건 짜주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한 단어를 두 의미로 들리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었죠. 여러 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체격도 좋고 잘생겼고 좀 릴레이션십도 좋잖아요. 그래서 외교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고 사적으로 사업 프랑스 사절단들과의 어떤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뭐 복권 얘기도 그렇고 그럴 때 비공식적으로 카사노바가 좀 약간 대변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뽑아낸 적이 많대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충돌이나 섣부른 어떤 격렬한 약간은 피하면서 지혜와 호기심을 유발해내는 거지. 이렇게 상대방을 싹 긁어가지고 관심을 보이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플렉시블한 유연한 관계 요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이 두 사람 보통은 우리가 커플을 표현하니까 이 두 사람의 연애 자체도 굉장히 연애 틀이 붕어빵 틀이 아니고 고무로 된 틀. 이거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예시 드는 거 아시죠? 생각이 너무 물론 생각이 좀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건 좋긴 해요. 자신만의 그런 특징이 되니까. 근데 생각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딱 그 모양밖에 못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외교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붕어빵 틀인데 쇠틀이 아니라 고무로 만든 틀이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젤리로 만든 틀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약간 늘려가지고 붕어빵을 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느러미를 짧게 해주세요 하면 지느러미 부분을 짧게 딱 밀어가지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연애 자체가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연애는 관계로 본다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태.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쪽에서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지랄 맞아도 살살 받아주면서 이렇게 태극권, 우슈 상대의 힘을 받아서 상황을 넘기는 요런 게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혜라고 말했다. 이게 조금 능력이 안 오면요,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요런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세련된 연애를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어떤 때는 예스, 어떤 때는 노긴 해.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예스고 어떤 때는 노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사람의 우리의 관계가 요거는 요번에 허락할 때 좋겠다. 근데 요번에는 허락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요거에 대해서 약간 세련되게 뭔가 그렇게. 그리고 유연함이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되는 카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교관이라는 이게 저기 첫 번째 단어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설명서를 딱 봤을 때 완드, 기사, 첫 번째 단어가 딱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코트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 첫 번째 단어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나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설명이 다 끝났어. 사실 우유부단합니다. 유연함, 우유부단이죠. 지혜로움, 잔머리죠. 잔머리로 넘어간다는 느낌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표현이나? 아니죠. 진짜 뜻?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이렇게 싹 흘려. 젠틀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시비를 못 걸겠어. 시비를 걸어도 그래 내가 잘못했네. 잘할게. 막 이렇게. 이게 진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한 건지 상황을 자꾸 좀 어떻게 만드냐면 아사모사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자꾸.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아. 뚜렷하지가 않아. 뭔가 상황이 자꾸 약간 애매하게 좋고 좋은 것 같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싹 넘어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네. 약간 그런 조금 뭐라고 하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가끔은,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약간 세련된 느낌이 있죠. 요것도 역시 좋게 말하면 세련되게 살짝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게 잘 해결. 그쵸? 우리 쪽이 잘못이 없는데도 식당에서 뭐 잘못을 했어. 근데 막 아니 손님을 지금 내가 지금 얼마짜리를 먹는데 막 이렇게만 하면은 솔직히 음식 다시 갖고 와! 침 뱉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지혜롭게 막 화내지 않고 이게 지금 음식이 좀 잘못 나왔는데 혹시 제가 시킨 음식이 아닌데 저 이것도 괜찮기 때문에 좀 이건 그냥 그대로 먹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괜찮으시면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나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나온 음식이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 침은 안 뱉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를 먹을 테니까 뭐 DC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가 뭐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볼 땐 나는 그거 싫어 오빠 막 이렇게, 나는 스테이크, 근데 닭고기 스테이크가 나온 거야. 근데 소고기 스테이크를 여자친구가 시킨 거야. 근데 꽤 나이스하게 잘 해결을 했어. 근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나는 소고기 끝까지 이래.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야 오늘은 그냥 닭고기 먹을까? 여기서 소고기 또 달라고 하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얘네가 또 제대로 만들어 올지도 모르니까 이 닭고기도 맛있어 보이는데 싫어 소고기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소고기를 얻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이 남자는. 그죠? 여친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소고기를 먹고 싶은 날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소고기를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사모사한 게 세련되기도 하지만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전 남친의 모습에서 이런 걸 좀 느끼셨다면 그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남친 중에 이런 애들 없었어요? 없었음 말고. 다음은 완드 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있었어요. 옛날 여자친구 중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받아내고 싶으면 네가 얘기를 해. 나는 괜찮아.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는 게 무슨 남자친구냐고. 이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니 욕한 거 아닙니다. 시원하다. 자, 퀸 완드입니다. 이 카드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카드에 직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처녀입니다. 너무 표현 애매해. 근데 진짜 버진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 봐봐. 써있다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또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서 이 카드의 설명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유튜브 번역을 돌려보리자면 이렇게 나오죠. 처녀성, 수줍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에 대한 집착하는 걸로 주저함. 저 표현이 어려운 거야, 이 부분. 그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에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에 집착함. 가능한 게 아니잖아.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왼쪽도 관심이 있어. 이거 문제가 되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서 오늘 완드 퀸 공부 들어갑니다. 자, 처녀예요. 그래갖고 잘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가려놨지만 완드를 쥐고 있어. 근데 저기 잡은 건지 아닌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뭔가 이런 거 보면은 여기 확대를 좀 할까요? 잘 안 보인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커튼을 꾹 잡고 아니면 의자를 꾹 잡고 약간 이렇게 뭔지 알지? 부끄러우면은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저거 바닥에 있는 이불도 막 꾹 잡고 막 이러잖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꾹 잡고 이런 거 그치? 이런 걸로 봤을 때 확실히 버진에 대한 표현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어떤 공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망설인다라는 느낌이 들어. 아까 컵퀸 보시면 이렇게 약간 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약간 수줍은 듯이 약간 이러고 있지만 거울 가면 쓰고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잖아.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죠? 약간 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완드 왕비랑은 좀 달라요.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지. 가끔 뭐 다르게 보면 좀 더 자극적인 자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음란마귀를 빼거라 이것들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잖아. 나의 본 모습 정면을 안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약간. 그래서 순수함과 자기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함과 왜 웃어? 누가 웃어 지금? 지금 웃는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하는 여기 이제 나와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과거와 미래예요. 여기서의 과거는 순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게 포기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걸 내가 포기는 못하겠어. 왜냐면 여기에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 보통 경험이 있니 없니를 따지지 경험이 한 번 있니 두 번 있니 세 번 있니 네 번 있니는 되게 선을 넘은 거 한 번 넘으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건 막 중요하게 여기질 않잖아 잘.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와 관계를 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사이였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보다 여기에 되게 매여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이거에 매여 있다 보면은 본인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 이게 미숙함일 수도 있어. 내가 좀 제대로 표현 같은 걸 잘 못해갖고 상대방이 나의 매력을 못 느끼면 또 어떡하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쵸? 미숙함에 대한 거는 평가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없는 게 보여요. 망설임과 자신감 하락이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 카드가 되게 많이 소심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 커플, 연인들의 관계 운에서 보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두 사람의 관계의 레벨은 높다고 생각해요. 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관심이나 사랑에 대한 부분은 되게 높은데 이게 관계에서로 친다면 서로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내가 이런 걸 얘기해도 될까? 내가 이런 걸 부탁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좀 대시해도 될까? 여행 가자고 해도 될까? 아직은 좀 이른가? 약간 막 이런 거. 관계로 따졌을 때.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다는 뜻은 뭐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중하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신중하고 좀 한 번에 움직이진 않는다. 약간 충청도 사람들한테 뭐 음식 권유할 때 이런 느낌. 먹을겨? 아유 아니요 됐어 배불러 아침 늦게 먹었어. 진짜 안 먹을겨? 아유 괜찮다니까 그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이 지금 괜찮네 나만 먹는다? 아이 뭐 그러면 내가 한 젓가락만 하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해보면 그때 본심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게 한 번에 칼같이 탁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여기가 진짜로 이 소심한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커플이 만난 지 100일이야. 100일 기념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서 여행 가자고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 여친, 엑스 걸프렌드한테 옛날에 100일 만에 여행 가자고 얘기했다가 오빠는 나 그러려고 만나? 이러고 헤어진 적이 있어. 그러면은 여자분이 여행 가고 싶더라도 남자가 100일 만에 여행 가자라고 말을 못하지. 이거는 진짜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과거에 매이다 보면 어때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미숙함 쪽에 어디가 써놨지? 안 써놨나? 여기 있다. 과거에 매인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매였다는 건 내가 계속 미숙하다는 거야. 내 미숙함이 머물러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거야. 나쁘게 말할 때 아시죠? 나쁘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거라는 족쇄를 차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발목이 아파. 그러니까는 되는 것도 없는데 계속 고통스럽기만 해. 뭔가 이 자신감 있는 그런 어떤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깜짝 퀴즈 갑니다. 지금 투입돼야 되면 좋은 사람은 이런 관계일 때 투입되면 좋은 사람은 힌트는 여자입니다. 벽을 깨고 싶을 때 미숙함에서 완숙함으로 가고 싶을 때 적절한 인물이 있죠. 그렇지. 베티나 등장해야 되죠. 우리 베티나 누나 오면 이 관계 완전히 끝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그냥 기억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완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왕비 둘이 나왔잖아요. 왕비 둘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 컵퀸과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카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이 좀 확실하게 되세요? 여러분? 이게 나는 두 사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하는 마음에 이것도 지금 뭐야? 왜 안 지워져? 두 왕비를 굳이 꼭 비교해봐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가면도 썼고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그래서 비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퀸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둘 다 관심이 많습니다. 둘 다 퀸이에요.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상대방이 내가 왜 여기서 말을 하냐면은 둘 다 약간 쉽게 다가가기 어렵죠. 그쵸? 내 이 얘기 때문에 맞아 이걸 준비했던 거다. 죄송해요. 쉽게 다가가기 어렵죠. 여기는 내숭이 있어가지고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는 어떠냐면 얘가 나를 좋아해주는 게 남자로서 얘네들이 여자라고 치고 나를 좋아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그러면 여행 갈까? 이러면 근데 가도 될까? 이러면서 가고는 싶은데 너무 쉽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조금 얘는 내숭이 아니야. 근데 상대가 느낄 때는 내숭으로 느낄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얘는 내숭인데 상대방이 그걸 진짜로 여리여리한 버진 처녀성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거 헷갈리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둘을 마저 꺼낸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왜 준비했나 했어. 근데 말했다시피 얘는 완급 조절이 목적이에요. 얘는 과거에서 미래로. 근데 여기서의 과거는 시점으로 쓰니까 좀 헷갈리지. 두려움에서 미래로 나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상대방 혹은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얘는 부끄러움이 없어. 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고. 얘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은 없어. 얘는 계산이 있는 거고. 근데 표면적으로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얼핏 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 그거 말씀을 살짝 드려봅니다. 이해되셨죠? 예. 나 이거 왜 따로 준비해놓고 내가 이거 왜 전혀 달라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잘했다고? 해갖고 잠깐 준비해놓고 잠깐 이거 안 해도 됐나? 그래서 다시 좀 문장을 정리를 제가 한 문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컵 여왕은 내 매력을 혹은 상황의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가리고 드러내기를 반복하는 파로마를 반복하는 밀당과 유혹의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고요. 완드퀸은 상대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정말로 한 발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꾹 붙잡고 있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뒤에 숨는 그런 딸내미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누구야 나와서 인사해 이래도 엄마 뒤로 막 이렇게 숨는 다리 붙잡고 막 안 나가는 이거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딸내미들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약간 기질 아이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그래서 컵퀸은 약간 너를 사로잡기 위해 나는 내숭을 떨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고, 완드 퀸은 너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나 너무 부끄러워. 뱃살도 좀 나온 것 같고, 난 좀 그래. 요새 좀 많이 먹었는데. 약간 내가 오늘 제모했나? 나 오늘 속옷 위아래 맞춰 입었나? 약간 요런 거 뭔지 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컵퀸이 속옷이 위아래로 다르게 입었으면은 약간 일부러 하나는 안 보여주게 미리 벗는 거지. 그래야 이게 통일이 됐나 안 됐나 허술한 여자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드킹입니다. 완드킹은 여러분 그 설명서, 영어 설명서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 완드킹은 직업이 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랑 저거만 보고 내가 붙여드릴게. 올려드릴게요. 그 직업이 뭐 같아요? 이 사람은 사업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업가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쵸?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지 않고 기업가, 그러니까 좀 회장님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언트러프러너? 이런 단어. 좀 어려운 단어로. 고급 어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냥 뭐 CEO, 비즈니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가. 그래서 잘 보시면은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다리 꼬고 앉으면은 뭐가 느껴져요? 여유 느껴지죠? 이제 이거 하나 따로 정리해야 되나? 다리 꼬고 앉으면 여유야. 카사노바 타로의 보조 요소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다리 꼬고 앉으면 여유야. 그리고 굉장히 단정해 보이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 보여. 왜냐면 아까 전에 컵킹은 조금 비교해서 보자면 조금 온화한 느낌이 있어요. 손도 약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약간 이렇게 얘기해봐 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완드킹은 어떠냐면 되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는 이 뭐라 할까 기업가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 후원을 해주진 않아. 너에게 가치만 있다면 나는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자 여러분 자세 잘 보세요. 이거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억측이 아닙니다. 다시 보실 때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완드킹이고 컵킹이고요. 완드킹이에요. 다시 봐봐. 보여드릴 거예요. 컵킹은 약간 등을 대고 얘 왜 자꾸 넘어가냐? 컵킹은 등을 대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어. 모자가 제껴지네.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완드킹은 완드를 들고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누가 더 경청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더 경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완드킹이 더 경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려요. 왜냐하면 컵킹은 사실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상대방이. 왜냐? 컵킹은 예스를 정해놨어. 내용이 안 중요해. 왜냐? 그래. 뭐 해줘 해도 다 이렇게 알았어. 딱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되려 어찌 보면은 여유롭고 뭐 다 좋지만 내 얘기 진짜 듣고 있는 거야? 오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약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요약해서 설명해봐. 이러면은 뭘 또 설명해. 다 해준다니까.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아. 근데 완드킹은 어때요? 오빠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요약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5줄로 요약할까? 3줄로 요약할까? 딱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여유롭기도 하지만은 주도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여유와 주도. 그러니까는 주도권. 이쪽이 되게 강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섭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잘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얘가 지금 되게 막 위협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 카드가 놀랍게도 겉외강 내유를 말하는 카드예요. 진짜 이 상황에 우리의 관계에 나의 마음에 관심이 되게 강해. 엄청나게 관심이 강하고 능력도 많고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IQ 말고 LQ, 러브 아무튼 LQ가 되게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관심도 많고 연애에 대한 경험 물론 많은 사람을 사귀었다라기보다는 연애를 경험을 할 때 여러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아주 조금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고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안으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조금 진취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컵킹은 제가 말했지만 항시 불타는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후원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 근데 얘는 조금은 투자잖아요. 사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을 주면 어떻게 쓸 건지 혹은 미리 받아. 투자 계획서 미리 받아. 그리고 좋은 의미로 너의 투자 계획서를 항시 나는 좋은 의미로 분석하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컵킹은 아니잖아.
컵킹은 후원이니까 너 맘대로 써.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요. 사 먹어도 돼. 이걸로 신발 사도 돼요. 신발 사도 돼. 근데 얘는 이걸로 신발 사도 돼요. 그러면 신발? 어떤 용도로 신발 살 건데요? 제가 러닝 시작하려고요. 그러면 내가 러닝하기 좋은 신발도 알려줄게. 투자도 내가 할게. 대신 너 건강해져야 되고 다리도 튼튼해져야 되고 달리기 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격식을 차리고 좀 더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완드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정이 있고 좀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 근데 그거를 드러나는 대로 막 발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계 안에서 이렇게 딱 잘 담아두는 사람. 그래가지고 풍부한 경험과 어떤 가지고 있는 선의가 제대로 체계화돼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리더십 있다고 그랬죠. 주도권. 그리고 이게 추진력도 있죠. 그런 게 보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죠?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분명히 이거 왜 하는지 이런 거 좀 똑바르게 물어볼 것 같은데. 여보, 올해 보너스 나오면 나 닌텐도 스위치 2 사도 돼? 그러면 오빠 그거 왜 필요한데? 아니 그거 나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막 놀지도 않고 집에도 있고 그 한 번 사놓으면 계속 쓰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 생각보다 취미 괜찮아. 이러면 그거 꼭 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런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과 지금 채팅에 나온 것 중에 말하면 깐깐함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지? 이러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여보 나 친구들이랑 낚시 가도 돼? 1박 2일로? 왜 굳이 1박 2일인데? 아니 밤낚시 하면은 어쩌고 하면 어차피 해 뜨면 금방 내일이야. 그럼 어차피 1박이니까 1박 2일이라고 말한 거지 그냥 하룻밤에 가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아니야 안 가도 돼.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확실함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해.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카드가 나온 화자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버리니까 상대가 좀 방금 제가 연기한 게 상대방이잖아요. 상대가 좀 어려워해. 이 사람이 뚜렷하고 확실하고 주도하는 만큼 상대는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상대도 뭔가 나왔다. 킹이 나왔다. 요건 싸운다. 치열하게. 좀 그럴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상대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쥐어야 되니까. 근데 쥐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상관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좀 쥐어지는 걸 좀 익숙하지 않고 좀 그런 사람이라면 완드 킹으로 만들어진 상황에 들어왔을 때 어렵거나 상대방이 완드 킹이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